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7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이란에서 휴전을 원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번 주에 나올 FOMC에 대해서는 아마 매파적이지 않겠냐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우리는 또 제 갈 길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6월 달 내로 코스피가 과연 3,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지 우선은 어제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과 관련한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SK하이닉스의 신고가 돌파의 의미,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여전히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하는 원전 섹터. 저는 지금 현재 원전의 글로벌 빅트렌드, 이쪽에 집중도를 더욱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너지 쇼티지, 에너지가 부족한 구간에서 이제 단가적인 측면, 한마디로 원전 시장의 추가 확대에 시장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4월 15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한 5% 정도 프리마켓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정말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보유자분들은 정말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원전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본격적인 계약이 이제 나타날 시그널들이 뉴스케일 파워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우리는 입장문에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안내드린 것은 4월 15일 오후장 럭키7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때 가격이 24,300원이었습니다. 저점이라고 하는 공략과 대형주와 우량주 그리고 글로벌 빅트렌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시장의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 말에 이 살짝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보유자에 대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6만 원의 안착, 그리고 제가 목표 가격을 화끈하게 72,000원까지 상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만 원을 거쳐가는 단계일 뿐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첫 번째 계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대장의 흐름을 어떻게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적인 측면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구간이죠. 대장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 후속주에 대한 공략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먼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특집을 좀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전에 대한 특집을 도와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이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안내 주셨지만 지금 원전주 내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면 한전 기술을 담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당일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이고 한전 기술 6월 13일에 특집날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점검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원전 관련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정말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잡았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에 따라서 환호성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4월 달에 안내해 주셔서 2만 원대에서 잡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또 7만 원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으로 연일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 또 코스닥에서는 위원님께서 화장품 다음 세대로는 제약바이오 언급해 주셨죠. 그중에서는 D&D 파마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언급해 주시고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어제 바로 상한가 들어갔었죠. 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이렇게 튀는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도 포함시켜서 지금 알테오젠의 흐름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기업들 1조 아니면은 최소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로 중대형주, 대형주 단의 우량주 단의 매매가 지금 현재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40만 원 안착 이후의 흐름에 지금 D&D 파마텍은 메쉬라고 하는 간 기능 관련된 그 제품이죠. 그것에 대한 입장이 더욱더 확실하게 데이터적인 측면을 확보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D&D 파마텍 진행하고 있는 DD01S라고 하는 이 물질의 이상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메쉬라고 하는 이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GLP-1과 거의 그 니즈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 간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안에서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9월 10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딱 이 자리에서 눌림에서 머리를 드는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버행 물량이 5%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구간에서 그 GLP-1 그리고 메쉬 관련해서 다음 일대장이 될 그럴 상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죠. 목표 가격을 11만 원 그리고 14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13만 9,600원 거의 근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살짝 눌리고 물량 소화를 하는 것은 이후의 흐름에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럭키세븐답게 17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D&D 파마텍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벌써 또 14만 원 목전까지 와 있고요. 조정이 나와도 그래도 좋아, 우리는 다시 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럭키세븐답게 17만 원까지 홀딩해보자. 물량 소화 기간도 잘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다려지는 AS 시간이죠. 위원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이 시간에 4월 달부터 늘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보다 며칠 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내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일찍 안내해 주셨던 종목이죠. 역시나 신고가 경신 나왔고 이제 100만 원도 또 뚫어낼 것 같은데 황제주가 되고 나면 그 뒤로 저희는 또 어디까지 올려다 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격화를 통해서 글로벌 방위비에 대한 증대가 명목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서 글로벌 국지전 아니면 이번 중동에 대한 격화 이것에 따른 이제 국방비 증대는 사실 국방비가 넉넉한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군수 물자를 구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가격 대비 퀄리티적인 측면이 상당히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한화그룹은 또 하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시스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갱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추천을 한번 드렸고요. 3월 달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4월 달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져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제 로얄 종목이 될 수 있는, 로얄주가 될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한 템포 쉬고 있는 모습은 저는 강하게 돌파를 위한 그런 움츠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1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100만 원 돌파 이후의 흐름에 더욱더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 돌파 이후 110만 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5일선과 11선, 지금 제 차트에는 11선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1선에 대한 플레이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원한다면 5일선, 11선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이제 100만 원 넘어서서 차트가 어쩜 이럴까요? 110만 원까지 목표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5월 20일에 언급해 주셨던 산일전기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6만 원대 안내받고 럭키 세븐답게 오늘 장에는 77,700원 딱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전략은요? 아직도 안 사셨나요? 네. 산일전기 아직도 안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변압기 산업에서 주목도를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에너지 쇼티지는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AI 반도체 시장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붐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8,100원 정도를 찍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상당히 강한 흐름,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아직도 안 사셨나요? 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이랑 이 시간에 장 열리기 전에 저희가 럭키세븐을 진행하는 게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한전 기술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당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목표가 달성이 나왔고요. 그날에는 10만 원으로 목표가 안내를 해주셨는데 또 한 차례 더 장 마감 방송 때는 12만 원으로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 나와서 하루 만에 목표 주가를 2만 원 상향을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뒤 전략은요? 네, 한전기술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제가 한전기술을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어. 나도 원전의 대장주를 공략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타나고 시장의 대응을 적절하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서 한전기술을 6월 13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그날 목표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전기술도 과열에 들어가면서 오늘 3영업일 단일가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어서 한전기술까지 상승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다음적인 측면에 대한 전략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과 밀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지금 하단에 나가는 저와에 대한 소통 창구에서 이 원전 산업 그리고 추후의 전략적인 측면을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입장하시고요. 자, 한전기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9만 원권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22% 정도에 대한 상승을 잘 보여줬습니다. 3영업일 단일가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쉬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구간. 이 구간에서 목표 가격은 12만 원을 잡고 대응하지만 3영업일 동안은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채팅창에 김현민님께서 도형 대표님 완전 주식 박사이시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집을 진행해 주셨고 혹시 오늘 시장에서요. 원전 아직도 없어?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 지금이라도 사. 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공략주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성공적인 상승. 그런데 약간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오늘은 이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한전, KPS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체코 수출의 APR 1000 이쪽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형 원전 정비 역량을 고도화시키면서 AI와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원전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운영적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글로벌적으로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드릴게요. 원전, SMR, 시장의 확대에 따른 역량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56,000원 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65,000원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8,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불안감을 달래주시는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정말 절묘하게 섞여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원전, 제약, 바이오를 안내해 주셨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그리고 정책주가 될 것 같은데 정책주 내에서 공략주는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을 이제는 우리도 잡아야 되죠. 삼성전자, 삼성 SDS의 자회사인 엠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AI 공약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에 대한 대전환, 이 포인트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동력이 조금 부족한 삼성그룹 안에서는 삼성 SDS의 성장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S의 유일한 코스닥 자회사로서에 대한 전환과 동사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반까지 감안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까지 삼성그룹의 자금적인 이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글로벌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 그 가능성에 우리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이 57,00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전 고점을 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65,000원까지 1차 가격을 목표 가격을 지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6,000원 잡으면서 전 저점을 지지하는 거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명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뷰티 언니, 뷰티 도형이었다가 이제는 위원님 뭔지 아세요? 원도형이래요. 원전 계속 많이 봐주셔서 이제는 또 별명이 원도형이 되셨는데 우리 원도형님께서 오늘 관련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8시 40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오늘 안내드린 한전 KPS까지 전략적으로 원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가 시장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까지 분석을 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와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추가 전략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